뭐 지금은 이 계약 방송은요, 제가 여러분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그 강의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끔 제가 이제 앉아서도 하고 칠판에서도 하고 또 여기 또 판례도 읽어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 앞에서 또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. 왜 그러냐? 이제는 더 이상 계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좀 불리해도 괜찮죠? 왜? 여러분이 좀 여러분만 잘 되면 되는 거죠?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심보입니다. 다 같이 잘 돼야죠. 그래서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모르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왜 대학 요건을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는가? 우리가 대학 요건을 반드시 두 개를 갖추도록 되어 있죠. 왜 그럴까요? 선의의 피해보는 제3자가 생길까봐. 임차인이 그냥 아무 조건,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전세권 설정한 것도 아니고 임대차 등기를 설정한 것도 아니고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입신고하고 입주해서 살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학 요건 인정해줘요. 그래서 물권화돼요, 채권이. 그래서 물권 우선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권리 설정된 채권이나 담보권이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나의 전 소유자하고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시키는 거죠. 엄청난 그 힘을 주는 거죠. 대항력이라는 거는. 그냥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고 입주만 했을 텐데,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갖다가 등기부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또는 이제 일반인들은 돈 받은 채권 갖고 등기부에 가압류 법원에 신청을 해서 촉탁으로 가압류 결정 나가지고 가압류 등기도 하고 이런 어렵게 해서 그 권리를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그냥 전입신고하고 입주만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줘요. 물론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은 다 지급해야 되는 거는 제가 생략한 거죠. 그래서 그런 임차인에게 권리를 너무 확보해주다 보면 등기부에 은행에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한 이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, 또 임차인이 또는 다른 일반 채권자, 가압류나 압류한 채권자가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떠한 상이 발생해도 동순위가 발생하지 않고 임차인이 보호도 하지만 다른 권리자도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어요. 그 대항 요건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거죠. 자, 보죠. 우리가 은행에서 금융계 대출해 줄 때 뭘 열람해요? 그 집에 임차인이 사는 것까지 확인 안 하죠? 그냥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면 전입세대가 없으면 대항력 없는 거. 왜 이게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가? 또 임차인은 어떻게 했어요? 집이 비어 있어요, 아파트가. 그냥 들어가는 거죠. 전입세대 열람까지 뛰어보지 않아요, 임차인. 왜? 집이 공실이면 대항력이 없어요.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확인하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거죠. 임차인도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도. 집이 비어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. 또 은행에 대출할 때도 집에 문 열어까지 안 봐요. 전입신고만 안 돼 있으면 대출해도 대항력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같은 날 하겠다고 생각해봐요.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5월 1일 날 입주했어요. 근데 5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가 이 전입신고와 거주를 아침 9시에 했는지 10시에 했는지 12시에 했는지 4시에 했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?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4시에 대항요건 갖추면 이 근저당권자가 어떻게 알겠냐 이게. 동수리가 되죠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. 다음날 동수리를 절대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. 근저당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을 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. 또 5월 1일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죠. B로 소유권. 그러면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.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
그래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요. 근데 이 거주는요, 여러분 알지만 주거주를 말하는 거예요. 주거. 제가 한 5년 전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거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을 한 사람이 일주일에 4일을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일주일에 이제 그 3일은 이틀인가 3일은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5일은 주유소에서 영업을 하고 거기서 살아요. 거주하고 있어요. 그런 사람이 서울에 이틀은 주말 돼서 토요일 일요일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거죠.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보면 물론 가족 구성원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또 동일세대원으로서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한 사례였어요. 그러니까 그럴 때에 주민등록이 서울에 돼 있는데 서울이 이틀만 거주하는 거예요.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거기서 5일 거주하는 거예요.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거주란 주거주를 말하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에는 주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주는 대전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권을 잘못 갖추므로써 이 사람은 대항력 없다 해가지고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떼인 사례가 돼 있어요. 여러분은 거주는 거주말을 말하는 실제 입주를 하는데 주거주를 의미한다. 주거주를. 예, 그러면 여기서 말한 김에 이런 경우도 있죠. 어떤 경우느냐. 이사를 가는데 전세보증을 안 빼줘요. 이런 경우가 있죠. 이 거주하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A라는 임차인이 이제 그 A 주택에서 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거주했어요. 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거주했어요. 그런데 임대차 계약권이 나가지고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B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. 이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상실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에 한 사람만 여기 남아 있으면 됩니다. 나머지 구세군은 다 일일이 이사를 가면 되죠. 이럴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거기 거주까지 해야지 주민등록만 남아있다고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. 나머지 가족은 여기 살면 이쪽에서 대항력, 이쪽에서 양쪽에 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. 이게 참 어려웠죠. 이건 무슨 뭐 남한과 북한 이상가족도 아니고. 그래서 이런 게 어렵다.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뜬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전체가 이사 가도 여기서도 대항력, 여기서도 대항력이 있는 거죠. 그래 임차권 등기 안 하고 이사 갈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은 거기 거주해야 됩니다. 그래야 양쪽에 대항력이 있다. 근데 그것이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근데 등기부에 오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죠. 아니면 큰 대항력을 상실해 가지고 임차 경매나 공매 당하면 임차보증금을 다 떼게 되는 거죠.